부가세 아시나요? 부가세 알죠. 부가세는 갑자기 퀴즈를 내셔가지고 제가 지금 보는 거죠. 사장님은 손해를 그만큼 그죠? 보는 거죠. 그죠. 절대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은 부가세. 조기 환급이 돼도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얘기하다가 정리가 잘 안 됐던 게 네. 뭐 자영업자 운영하시는 분들이 내야 하는 법인이 아니라 이제 개인 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이 1년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고. 첫 번째 종합소득세. 네. 이게 끝판왕이죠. 네. 사실 네. 찐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알바생들이 있으시면 이제 급여 신고. 이걸 원천세라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세 번째 부가세 신고.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에 한 번이라고 하셨죠? 네. 1년에 한 번이요. 5월에 5월이고 한 번이다. 부가세는 부가세는 1년에 두 번이죠. 1월, 7월. 1월, 7월. 네. 그리고 원천세는 매달 하는 게 이제 원칙이고, 네. 이것도 6개월에 한 번씩 반기 신고할 수 있는 게 있기는 한데 또 조건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달마다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합식 아까 종합소득 그거를 반기로 나눠서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원천이요. 아 원천을? 네네. 원천을 매달 하는데? 네. 반기면은 반기도 가능. 몰아서? 네. 근데 아. 이것도 네. 사실 몰아서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사장님들이 또 그거를 가만히 그치. 있다가 돈 한꺼번에 또 돈 납부하세요 하면은. 부가세도 매달 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부가세 매달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아 여유 잡으면 준비만. 그러니까 매달 한 달에 우리가 매출을 뽑아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상치를 거기서 10%를 내가 미리 다른 계좌에 빼놓으시라는 거죠. 아 그러면 우리 사장님들이 운영하시면서 네. 매출의 10%는 내 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놔야 하셔야 돼요. 돼요. 일단 적금처럼 생각하시면서 내가 한 달에 4천만 원을 벌었네? 그럼 거기서 10%인 400만 원을 미리 다른 계좌에 넣는 거죠. 근데 그 400만 원을 실제로 세금으로 다 내는 게 아니라 내가 그쵸. 매입 자료가 많으면 할인이 되는 그쵸. 거잖아요. 네. 네, 또 까이는 거죠. 네. 실제로 400을 다 내진 않죠. 나도 쓴 게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덜 내면 남는 돈이 곧 뭔가 음. 혼돈이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럼 빼놓을 거면 매출의 10% 그쵸. 빼기 미리- 매입 자료의 10%를 아, 빼서 그 차익만. 하시는데 그게 이제 다 바로바로 네. 하시면 차익만큼만 부가세 계좌에 넣어 두셔도 좋긴 하지만 그게 안 되시면 네. 정 안 되시더라도 매출의 10%만 빼놓으라는 거죠. 큰 핵심입니다. 큰 핵심. 네, 달마다 그걸 준비를 해 놓으셔야 네. 나중에 6개월에 한 번 납부하실 때 부담이 없으시죠. 하여튼 이게 자영업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아, 큰 돈 그럼요. 나가는 스트레스 중에 하나예요. 그럼요. 우리가 증빙을 다 잘 챙기셔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인건비가 제일 크게 들어가는 거죠. 네. PC방을 운영하실 때는 알바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인건비 신고가 제일 크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많이 놓치시는 게 첫 번째는 급여. 이제 알바생들이 생기시면 급여를 세금 신고를 안 들어가고 그냥 지급만 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시급 10,000원짜리 10시간 그쵸. 근무한 뭐 알바생이 내가 그냥 있었다. 계산해서 그냥 알바생들한테 주고 10만 원 그냥 딱 줘버리는 그죠. 거죠. 그럼 네. 나중에 이제 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인건비 신고가 들어가야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돼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누락분이었으니까 신고에 대한 그런 가산세도 생기게 되고 좀 어려워지죠. 그래서 그때 이제 신고를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정석은 만약 10만 원을 줘야 될 알바생이 있으면 3.3%를 떼고 줘야 되는데 그죠? 그냥 10만 원을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분은 3.3%를 나중에 또 어차피 내야 되는. 그죠. 근데 이제 그 알바생은 세후로 10만 원을 받았으니까 네. 본인은 더 좋은 게 우리가 나중에 세후 10만 원에 맞춰서 세금 신고가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러면 거기서 3.3%는 다시 그 직원한테 돌아가요. 그럼 자기는 3.3만큼 더 받는 거죠, 나중에. 알바가. 네. 더 그러니까 먹는 거죠. 사장님은 손해를 그만큼 그죠? 더 보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를 미리 실수를 얘기를 맞아요. 했으면 되는 건데 다들 뭐 얘기를 안 하시니까. 네. 우리 알바들 할 때 이 네. 세금 말고 4대 보험을 꼭 들어줘야 되냐. 그 질문 제일 많이 네. 들어오시는데 의무잖아요. 4대 보험은 사실상 의무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알바생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네. 들어왔다 나갔다 네, 그쵸. 수시로 또 하시기도 네. 하고 근데 우리가 딱 봤을 때 일 오래 할 것 같고 매니저급이면 사실상 4대 보험 좀 가입을 하시죠. 사장님들께서 사장님들도 부담을 하시잖아요. 그쵸. 반반씩 부담하죠. 그죠, 반반. 네. 한 거의 한 사람당 9% 생각하시면 돼요.
사장님들은 그래요. 아, 이 9% 너무 부담스러운데 굳이 내가 다대보험 해야 되나 하는데, 이 9% 내가 부담한 거는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세금을 또 낮춰주는 거죠. 비용이니까. 그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이다. 그죠. 그러니까 네. 먼저 내냐, 뭐 나중에 좀 할인 받냐, 그 차이겠네요. 네네네. 네. 근로계약서 관련된 질문도 있는데 네. 하루 잠깐이라고 그만 추노해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쵸. 그래도 걔네들한테 돈을 지급해 줘야 되는데 그 친구들도 근로계약서를 다 써야 되나요? 일단 그래서 출근하고 나서 그 첫날 근로계약서를 쓰시는 게 좋아요. 많은 형식을 바라는 계약서가 아니더라도 네. 서로의 그런 근로 조건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확인서 정도만 쓰셔도 좋죠. 이걸 만약에 안 쓰게 되면 일은 했는데 나 근로계약서 안 썼다 그러면서 노동청에 신고하면 이게 사장님한테 불리하잖아요. 네, 노무 쪽이 제일 네. 무서워요. 네. 요즘 애들 영악하기 때문에 맞아요. 사장님들이 이거 꼭 챙기셔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맨 처음에는 노무사한테 이렇게 컨설팅을 받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그것도 다 이거 그렇죠. 돈이죠. 네. 뭐 세무 대리인들께서 뭐 노무 쪽 전문 분야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거는 좀 알고 계시니까 뭐 이렇게 좀 잘 아는 세무 대리인 있으시면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하셔도 되고. 저희 예전에 직영정 할 때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알바생이 왔는데 너무 태도가 별론 거지. 근태가 안 좋았구나. 막 교육하고 있던 과정 중에 아니나 다를 것 같은 거 그만두겠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 그럼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뭐 돈은 언제 지급될 거다 이러고 끝낼 텐데, 저희는 그만두기 전에 일로 와 잠깐 와 그래서 이거 쓰고 가. 그래서 근로계약서까지 딱 쓰고 갔죠. 근데 그 친구가 만약에 근로계약서를 안 썼을 때 노동청에 만약에 신고를 했다 그러면은 끌려다녀야 되는 그렇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계약서가 거죠. 제일 중요하긴 하죠. 하루를 일하든 한 달을 일하든 네. 무조건 계약서는 일단은 꼭 쓰셔야 쓰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4대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과 아닌 분들의 그런 내용이 이제 근로계약서에 들어가고, 그걸 본인이 인지를 해서 서명까지 해야 나중에 뒷말이 없겠죠. 그래서 그거는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맞아요. 같다. 세금도 세금이지만 노무 쪽이 사실 직원분들, 알바생들이 많이 모이시다 보면 근로기준법이 제일 골치가 아파요. 근로기준법. 네. 우리가 사업용 카드를 만드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는 개인 카드가 있으시지만 그걸 내가 나는 이거 사업용으로 쓸 거야 하는 그런 카드들이 있으면 홈택스에 카드 등록하는 게 있어요. 내가 쓰는 카드 번호를 등록을 하시면 증빙도 안 모으셔도 돼요. 법인 사업자는 법인 카드는 자동으로 연동이 돼요. 등록 안 하셔도. 근데 개인은 꼭 등록을 하셔야 돼요. 그러네요. 근데 이거는 뭐 개인이 혼자서 하기 되게 어렵죠? 그쵸. 이런 거는 사실 대리인을 쓰셔야 돼요. 대리인을 그쵸. 안 끼게 되면 얼마나 고생하나요? 개고생을 하시는 거죠. 되게 똑똑하신 분들은 혼자서 직접 다 하실 수도 있는 하실 거죠? 수 있죠. 그렇죠. 뭐 이런 본인이 거. 이런 역량이 원래 있었다 그러면 혼자 해도 되는데. 뭐 직업이 예전에 세무 쪽에 하셨던 분들이면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공부하기도 싫고 내가 이거에 시간 쓰기가 힘들다 하면 대리인한테 맡기셔야죠.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기장 대리를 쓰면 매월 돈을 내잖아요. 네. 신고 대리인을 고용해서 쓰면 네. 그냥 신고할 때만 네. 돈을 들이면 훨씬 더 싸지 네. 않나요? 매월 네. 내는 금액보다? 근데 그들은 말 그대로 신고만 대리를 해주는 거고, 기장 대리를 맡기시면 그들한테 모든 걸 이제 내 세무 대리인으로서 위임을 하는 거예요. 나의 뭐 세무 상담, 뭐 자문을 구할 수도 있고, 그들이 알아서 모든 신고를 대응을 해주는 거죠. 월마다 그 비용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첫 해년도에는 신고 대리를 맡기실 수는 있는데 굳이 그렇게 안 그러면 다른 비용이 너무 인상이 좋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다시 정리를 하자면 네. 기장 대리를 맡기시는 게 오히려 속이 더 편하시죠. 사장님들은 그쵸. 모든 거를 세무를 이 사람한테 위임한다라는 조건으로 달마다 돈을 주는 거니까 굳이 신고 대리만 딱 해가지고 그들은 딱 그 업무만 해요. 말 그대로 신고 대리. 급여나 이런 것들도 신고 내가 다 해야 돼. 그들은 급여 신고까지는 기장 대리를 하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질문은 다 드렸거든요. 네. 그리고 꼭 기장 대리는 업체를 이제 통해서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게 법인 회사 같은 경우는 필수죠. 개인도 물론 개인은 이제 선택 사항이고. 선택사항이긴 한데 하시는 게 좋죠.
있죠. 내가 빠뜨릴 수 있는 세금 신고가 네. 많기 때문에. 이게 저도 직접 혼자서 해보려고 했었는데 네. 이게 혼자서 하다 보면은 머리도 아프고 네.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고 네. 더 가치 있는, 더 돈을 벌 수 있는 일에 에너지를 쏟는 게 맞아요. 훨씬 맞아요. 더 더 현명하다. 생산적인 활동에 시간을 쓰시고 그쵸. 이제 그냥 이런 거는 대리인한테 네. 맡기는 게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실수하게 되는 분들도 맞아요. 많더라고요. 뭐 세액공제나 이런 것들은 사실 잘 모르시다 보니 그냥 매출 얼마, 매입 얼마 뭐 이 정도는 간단하게 아실 수 있으세요. 근데 그 외에 디테일하게 세액공제며 소득공제며 어디서 공제를 빠뜨리게 되면 족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마무리로 오늘 세금에 대한 내용은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요. 혹시 뭐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뭐 그러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을 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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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